오늘 손흥민이 나간 이후에 델레알리가 에버턴에서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손흥민하고 같이 뛰지 못했는데 경기 후에 두 선수가 정말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진하게 포옹을 하는 모습 정말 짠했어요. 네. 어떤 분께서는 알리가 눈에 좀 눈물이 고인 것 같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만큼 보는 이들에게도 짠한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에버턴 알리 아직까지 에버턴에서도 자리를 좀 못 잡고 있는 모습인데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고요. 토트넘이 에버튼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5대0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에버튼이 강등권을 간신히 벗어나 있는 약팀이라고는 합니다만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 이렇게 쉽게 경기가 풀릴 거란 생각하기는 참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에버튼이 예상보다 훨씬 수비가 약했고 또 경기 중에 보여줬던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팀워크가 좀 개판이다 이런 느낌들을 확실히 좀 줬던 반면에 토트넘은 그래도 여유있게 좀 휴식을 취한 일정 덕분인지 선수들이 많이 힘을 좀 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전반전 몸이 굉장히 좀 가벼웠었고요. 손흥민을 비롯한 뭐 케인, 레길론 이런 선수들이 두루 골을 집어 넣었고 무엇보다 세스뇽, 도어트 양쪽 윙백들의 활약이 꽤 괜찮았습니다. 세스뇽이 부상 때문인지 좀 이른 시간에 교체가 좀 되면서 레길론이 투입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여러 포지션에서 두루두루 최상급의 어떤 기여도들이 나오면서 에버튼을 상대로 올 시즌에 이제 리그에서 홈 승리가 없었던 토트넘인데 리그 홈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 팀이 상대 자책골로 1대0으로 앞서 있던 상황에서 전반 17분 만에 아주 멋진 2대0으로 달아나는 그런 골을 터뜨렸는데요. 골을 넣고 나서 약간 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쉿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본인 특유의 트레이드마크인 세레머니도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좀 컸을 텐데 워낙 지금 무관이 확정이 된 데다가 선수들의 기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좀 저하가 되어 있다는 모습. 케인이 상승세를 꾸준히 타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전체적인 팀의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돼 있었고 컨디션도 좀 저조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합이 그렇게 쉽게 풀릴 거라는 예상은 참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좀 이른 시간에 골이 나온 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 마이클 킨 선수의 자책골이 됐던 이 장면에서 세스뇽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세스뇽의 크로스가 해리 케인의 슈팅까지 가지 않고 이제 마이클 킨 선수가 걷어낸다는 게 골이 됐기 때문에 그 뒤로 손흥민 선수가 더 빠르게 골을 넣고 손흥민이 골을 넣고 20분 뒤에도 케인 선수가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으면서 전반에만 3대0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쉽게 경기의 승기를 좀 잡아갔죠. 손흥민 선수 전반전 기록입니다. 후반전 들어서는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도 분명히 있었고 또 다음 경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좀 교체를 시켜주긴 했습니다만 후반 20분 뛰고 나갔으니까 꽤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된 거죠. 손흥민 선수 치고는 콘테 감독이 그만큼 맨유전을 대비하는 교체 선수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전 기록 굉장히 좋았습니다. 슈팅 성공률 100%, 슈팅을 2번 했는데 다 이제 유슈팅 됐고요. 그리고 볼터치 26번, 그리고 그 중에 5번은 상대팀 박스 안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득점이 가능한 위치에서 볼터치. 그러니까 이날 양팀 선수 통틀어가지고 가장 상대팀 박스에서는 많은 볼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합 상황 5번 모두 이겼고요. 그리고 태클 성공도 4번.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태클을 모두 4번이나 성공시키면서 이날 양팀 선수 통틀어서 태클도 가장 많았고 찬스 메이킹도 2번 가장 많았고요. 또 볼 리커버리도 2번 있었고 이렇게 좋은 기록을 가진 끝에 골까지 터뜨렸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빅찬스 미스도 한번 있었죠. 이렇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는 시즌 11골 5도움으로 모하메드 살라를 제외하면 프리미어리그 선수를 통틀어서 최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전체 공격 포인트 2위를 또 기록을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득점 순위도 무려 4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고요. 한 골만 더 넣으면 이제 득점 2위 공동 2위권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해리 케인도 이날 이제 2골 멀티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해리 케인이 2골을 추가하면서 올 시즌 리그 10호 기록을 하게 됐는데 해리 케인이 놀라운 게 이날 프리미어리그 통산 176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75 골을 기록하기 때문에 티에리 앙리를 제쳐버렸어요.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지금 6번째로 많은 그런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참 대단하고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를 떠나지 않는다면 200골은 당연히 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직도 94년생이니까 20대 선수고요. 굉장히 좀 좋은 페이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해리 케인이 이제 램파드 감독하고
한 골 차가 됐습니다. 이날 상대팀 에버튼의 감독인 램파드 감독 진짜 전반에만 골을 몰아서 내주고 아마 램파드 감독도 토트넘 원정 오면서 좀 승점을 기대를 했을 거예요. 토트넘이 홈에서 사우스햄튼, 울버햄튼한테 연달아서 이제 지고 나서 원정을 다녀온 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에만 너무 수비가 쉽게 허물어졌고 또 전체적으로 에버튼의 어떤 압박이 너무 허술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양쪽 윙백들은 물론이고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들조차도 굉장히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스프린트를 끊게 되면 상대 선수들이 이걸 전혀 뭐 제어를 못하게 되면서 좋은 기회들도 몇 차례 만들어냈었고요.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5대0 완승이 됐습니다. 송 케인 합작골은 없긴 했습니다만 손흥민과 케인 선수가 두루두루 활약을 하면서 굉장히 좀 돋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무엇보다 해리 케인 선수의 그 발리골은 정말 도어티가 올려주고 케인이 그 왼발로 후려갈긴 그 발리골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최근에 케인 선수의 폼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되고요. 아무래도 미들즈브로한테 져가지고 2부 리그 팀한테 져가지고 FA컵 탈락한 이후에 선수들이 좀 멘탈적으로 충격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각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가장 뭐 중요한 것은 결국 윙백들이 살아난 겁니다. 무엇보다 뭐 왼쪽에 세세뇽은 최근에 좋았다고 합니다만 오른쪽에 도허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안 좋았던 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런 활약을 토트넘 원들이 역대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무리뉴 감독 시절에는 경기력도 안 좋고 나올 때마다 실수하고 이래가지고 막 눈치 보고 이런 굉장히 짠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날은 진짜 아주 좋았습니다. 오른쪽 윙백으로 나와서 정말 오늘처럼 경기하면 프리미어리그 최고 윙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물론 상대가 에버튼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 맨유전이라든가 앞으로 강팀들 경기를 또 봐야 되긴 했습니다만 공격 거의 골 넣을 수 있는 위치까지 와서 슈팅도 기록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이날 2개의 도움도 기록을 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팀이 무실점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여를 했습니다. 뒤쪽에 또 로메로하고 앞쪽에서는 클루셉스키하고 이렇게 앞뒤로도 굉장히 잘 연계를 해줬기 때문에 도티가 오늘처럼 한다면 에메르송 로얄은 필요 뛸 기회가 좀 없지 않나. 저희 입중계할 때 댓글로 약간 농담으로 오늘 MOM은 로얄이다. 왜냐? 벤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로얄 선수가 나올 때마다 어쨌든 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날 도어티가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도어티가 이 정도만 해주면 저는 토트넘이 탑4 진입 노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쪽에 클루셉스키까지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은 상당히 잘 좀 정비가 된 오늘 로메로가 부상 때문에 좀 이른 시간에 산체스하고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른쪽 라인의 어떤 견고함 이런 것들이 에버튼을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벤탄쿠르도 확실히 윙크스가 있을 때보다는 벤탄쿠르가 있을 때가 훨씬 짜임새가 있습니다. 수비도 좋고 이 선수가 또 볼을 탈취한 이후에 윙크스처럼 계속 본인이 팽이처럼 돌거나 뒤로만 내주거나 앞으로 줄 때도 롱패스를 주로 뭐 이렇게 좀 때리거나 뭐 그 정확하지 않은 롱패스 이런 패턴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오기도 하고 좀 더 슈팅까지 갈 수 있는 위치까지 바로 찔러주는 그런 전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좀 크진 않지만 중요했던 핵심적인 변화들이 토트넘이 대승을 거두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아마 경기 끝나고 현지에서도 좀 제가 보진 않았지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오늘 케인하고 클루셉스키, 뭐 도어티 이 선수들이 많이 주목을 받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도 오늘 잘 했습니다. 비찬스를 한번 놓친 건 있습니다만 오늘 그 굉장히 중요한 골을 넣었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굳이 왜 하냐면 오늘 같은 경기를 보고도 꼭 안 좋은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억가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러진 마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못하면 못했다고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아니 못하지 않았는데 어쩌라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할 때 컨디션까지는 아직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부상 이후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의 손흥민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프리미어리그 탑4 공격수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토트넘 이렇게 되면서 순위가 7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순위 7위가 되면서 승점이 이제 웨스트햄하고 같은 7위예요. 6위 웨스트햄하고 그리고 맨유보다는 2경기를 덜한 상태에서 승점 2점 차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아스널하고 빅4 그러니까 탑4 진입을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이 지금 한 경기를 덜한 상태인데도 토트넘보다 승점이 3점이 많기 때문에 이 두 팀 맞대결이 남아 있어요. 여기서 뒤집기 위해서는 토트넘이 남은 경기에서 최대한 승점 손실을 줄이면서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일요일 새벽
2시 반에 네. 맨유하고 경기가 있거든요.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 경기가 중요하지만 지금 이거 승점 6점짜리 경기이기 때문에 맨유전 최근 맨유가 좋지 않기도 하고요. 토트넘이 또 오늘 5대0 대승을 하면서 골득실도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맨유전 잡으면 진짜 저는 탑4 진입, 챔스 티켓 가능할 수 있다 보거든요. 네,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중요하니까 함께 하시고요. 자, 오늘 에버튼과의 토트넘 5대0 대승 경기 손흥민 선수가 아주 멋진 시즌 11호 골을 터뜨렸다는 소식과 함께 전해드리면서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현지 반응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